탄수화물이 마약보다 무섭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탄수화물이 마약보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마약이야, 무슨 말을 과장되게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자, 진료실에서 보는 이 탄수화물 중독 환자들 정말 심각합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요 정말 불안해하세요. 자, 우리가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중독은요 자꾸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자꾸만 강도를 높아지게 만들고요, 더욱더 큰 자극으로 찾아가게 만들죠. 또 그 자극을 못하게 했을 때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이러잖아요. 또 그렇게 불안하고 예민해졌을 때 그 자극을 또 주면은 또 편안해지고, 이게 결국은 뭐 마약이라든지 어떤 뭐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중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독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탄수화물은요, 생각해 보세요. 지방 중독,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탄수화물 중독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방과 단백질은요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먹어요. 너무 배가 부르서 못 먹고 느끼해서 못 먹고. 그래서 단백질 총량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어느 정도 먹으면 못 먹고서 버렸다,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그런 이제 가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요 먹는 족족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밥을 포만감 있게 먹고서도 또 과일을 또 하나 먹는 거, 이런 것도 탄수화물이거든요. 액상과당을 먹는 거,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과자를 또 먹는 거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코카인에 중독된 뇌와 탄수화물에 중독된 뇌를요 뇌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가 됐어요. 이것은 뭐냐면 코카인만큼 우리가 뇌에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탄수화물이 없고 처져 있고 막 이럴 때 탄수화물을 정말 액상과당 같은 거, 그리고 정말 단맛 나는 뭐 탕후루 같은 걸 딱 먹었을 때 반짝하는 느낌 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이 뇌에 가서 그렇게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또 그 맛에 탐닉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탄수화물을 먹어야 좋아지고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요 일반 중독과 달라요. 제 환자 중에서는 이런 환자도 있었어요. 비만 클리닉에 온 환자인데 살을 빼려고 왔는데 탄수화물 중독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이 병원에 오면서 검색을 하고 온대요. 이 병원에 가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나 자신에게 상을 줄 거야. 주변에 맛있는 빵집, 디저트집을 검색해서 병원에 갔다 나오면서 그 디저트집을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자기는 그것이 중독이라고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독이다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그런 것들 끊어 나가시려 해서 성공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독은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모르고 지낼 뿐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또 고도비만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탄수화물을 좀만 줄이면요 난리가 나요. 그냥 탄수화물을 줄였을 뿐인데 잠이 안 온다, 머리가 아프다,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난다, 쓰러질 것 같다, 이러고서 막 연락이 막 와요. 절대로 문제 없습니다. 탄수화물 조금 줄인다고 우리 몸에서 큰일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안심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는 무섭습니다.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책에 나와 있는 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식후에 충분히 밥을 먹었는데도 조금 지나니까, 한두 시간 지나니까 또 배가 고파요. 막 그래서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달고 살아요. 이런 분들 탄수화물 중독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사요법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3일 이상을 못 가요. 이런 분들도 탄수화물 중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지시는 분들, 그리고 흰밥, 흰빵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탐닉이 강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분들도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10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에 속해 있나 보시면 내가 탄수화물 중독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아시고 조금 좀 그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 우리가 금단 증상 그러면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알고 있죠.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있기 때문에 금단 증상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이제 손에서 떼게 하고 멀리 치워버렸단 말이죠. 그럴 때 환자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일단은 너무 허기가 지죠. 막 뭔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탄수화물을 빵떡면 먹던 초콜릿 먹던 것을 막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막 식은땀이 나요. 막 식은땀이, 자율신경계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막 쓰러질 것 같다, 어지럽다, 손발이 막 떨린다, 저린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였더니 금단 증상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금단 증상이 있는 분들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있는 분들, 탄수화물이 없는 곳에 갔다든지 미처 간식을 준비를 못했더니 이렇게 내가 힘들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탄수화물 중독 증상으로 인한 금단 증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금단 증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 3, 4시쯤 됐는데 점심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손도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금단 증상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탄수화물 중독이 있었구나, 내가 금단 증상이 그래서 생겼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금단 증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금단 증상이 생겼으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먹으면 해결되니까 그것만 자꾸 찾는 게 아니에요. 금단 증상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탄수화물 중독 으로 벌써 좀 빠져있구나 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2, 3, 4번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간식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에 대한 금단 증상이 생겼어요. 막 손이 떨리고 막 그래서 허기가 지고 그래서 막 주변에서 초콜릿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변에 준비해 놓은 단백질류가 없다면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준비해 놓으셔야 될 거, 무가당 두유, 그리고 단백질류, 그리고 뭐 스트링 치즈,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탄수화물이 안 들어갔는데도 싹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포만감이 채워지면서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충분히 음식 들어왔으니까 안심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원칙으로 말씀드린 게, 탄수화물 중독 그리고 금단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간식 준비를 항상 해놓으세요. 내가 먼 길을 가는데,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보통 11시 그리고 오후 4시쯤에 너무 배가 고팠어. 그러면 무가당 두유라든지 스트링 치즈라든지 이런 단백질,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 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을 좀 충분히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뇌는요, 우리가 입에서 이제 우리가 몸에 물이 부족했을 때 우리 뇌는요, 야 주인아 물이 부족해, 뭐라도 좀 먹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 인식이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서 자꾸만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물을 드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이 막 땡길 때 시원한 물을 한 잔 드세요. 그래서 그런 탄수화물이 땡기는 게 사라졌다면 이거는 가짜 식욕입니다. 가짜 금단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금단 증상을 겪는 분들은 항상 옆에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허기감이 느껴질 때 시원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셔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렇게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시지 마세요. 저는 차라리 세 끼를 잘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세 끼를 잘 드시면요, 다음 끼니에 또 식사가 들어오고 칼로리 영양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번 식사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다가는 12시간 단식, 14시간 단식을 하시다가는 이렇게 배가 고픈 걸 못 참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간헐적 단식을 깨면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금단 증상을 심하게 겪는 분들은 세 끼 식사를 오히려 정확하게 충분히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